일본 가정식 덮밥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월 매출 7천만원 중반, 마진율은 60%에서 65%, 수익률은 15%에서 18% 정도, 저희 식자재 원가율은 35%에서 38%,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심해 방법이 아닌 식초 심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감칠맛이 있습니다. 식초물의 온도는 0도에서 5도 사이 식초물을 꺼내서 상온에서 숙성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튀길 때 5도, 많게는 10도 이상 차이 나는 로 튀겨야 열 전달이 천천히 되면서 타지 않고 익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튀김기는 린나이 600 도시가스 튀김기를, 보온기는 브랜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에서 일본 가정식 덮밥 전문점 옴미동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 7년차 이온유라고 합니다. 일본 가정식 덮밥 돈부리는 크게 사시미류, 카츠류, 규동과 부타동, 텐동이 있습니다. 일본 가정식 덮밥의 고객의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나고 잠재적인 수요도 충분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의 세대보다 미래 세대에서는 외국에 있는 문화와 요식업, 식자재를 모두 근접하게 체험할 수 있게 돼서 요식업 문화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때 이 덮밥이 매우 일상적인 식사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소비자가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수요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주 고객층은 남녀노소 다양하게 찾아주고 계십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뉘지 않는 전천후의 좋은 아이템이기도 하고, 충분히 프랜차이즈나 타 업장에 비해 자신만의 노하우와 기술을 갖춘다면 진입장벽도 충분히 높일 수 있어서, 저는 진심과 열정과 정열을 담아서 창업에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의 총 창업 비용은 1억 원 들었습니다. 저희 매장 25평 기준 보증금은 3천만 원, 임대료 200만 원 중반대, 인테리어 7천만 원, 익스테리어 1,000만 원, 집기류 1,500에서 2천만 원, 설비 비용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지출을 하였습니다. 권리금은 없고 관리비는 150만 원대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고 월 매출은 8,500만 원, 하루 최고 매출은 300만 원 후반, 평균 월 매출은 7천만 원 중반, 초기 1에서 3개월 매출은 5,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6,200만 원, 그 다음 8,500만 원 되었습니다. 수익률은 15%에서 18% 정도, 마진율은 각 메뉴당 편차가 크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음료 포함했을 때 약 60%에서 65% 정도입니다. 순수익은 1,000만 원 중반대입니다. 저희 식자재 원가율은 약 35%에서 38%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식자재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쌀, 그리고 해산물, 돼지고기, 소고기, 채소, 간장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도매 유통업자를 통해서 모든 식자재를 유통받고 있습니다. 연어 같은 경우는 SNK 트레이딩 회사를 통해서 유통하고 있고요. 나머지 해산물은 SH 식품을 통해서 유통받고 있고, 야채도 SH를 통해서 받고 있고, 육류는 우진축산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유통받고 있습니다. 보통 1.5일 정도의 분량을 매일 발주해서 신선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식자재를 수급받고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원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고, 원물을 직접 다루고 손질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직접 원물부터 손질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전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유통기한에 취약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정식 덮밥 돈부리는 밥 위에 원물이 올라간 형태인데 단순해 보이고 조리도도 낮아 보여서 진입장벽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그 원물에 다루는, 그리고 손질하는, 보관하는 그 역량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나 혹은 반제품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돈부리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냉장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면 쌀과 같은 경우는 공기나 습도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함을 나무로 제작해서 습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보관하고 있습니다.
야채는 각각의 야채 향을 서로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향이 강한 야채는 그 야채만 보관할 수 있는 냉장 시설을 갖추어서 보관하는 것이 저의 노하우입니다. 메뉴를 개발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수익성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려하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원물과 식자재 안에서 새롭게 메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 카테고리 안에서 새로운 원물을 추가해서 기준 가지에 곁가지가 나오는 형태로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케동은 일반적으로 모든 매장에 있지만 사케동에 우니를 올린 사케 우니동은 제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인데, 이렇게 특색 있는 원물을 통해서 메뉴를 개발하고 있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거나 너무 여러 번의 작업이 필요하면 전체적인 주방의 피로도를 올리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고 수익성이 좋아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어 숙성 방법은 소금을 통한 숙성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소금을 통해서 1시간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을 거친 후에 식초물을 통해서 약 15분에서 25분 사이에 감칠맛을 높이기 위한 식초물 심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심해 방법이 아닌 식초의 심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감칠맛이 있습니다. 이때 저의 노하우는 소금 심해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식초물 심해를 가는 그 과정이 공기의 노출도를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연어의 숙성 온도는 소금 숙성을 할 때는 5도 정도의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숙성을 하고, 식초물에 숙성을 할 때는 차갑게 냉장되어 있는 식초물을 꺼내서 상온에서 숙성하고 있습니다. 숙성 식초물의 온도는 약 0도에서 5도 사이가 가장 적합합니다. 소스는 일본 간장 회사인 이치방 회사에서 제작한 돈부리에 맞춤화된 일본 현지 간장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온 냉장고에서 숙성을 통해서 안심은 더 육향을 높이고 부드럽게 하고, 육향이 적은 등심 부위는 고소함과 기름이 적은 등심 부위를 부드럽게 하는 숙성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저온이라고 하는 것은 5도 내외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숙성 시간은 안심 같은 경우는 최소 2시간의 숙성을 거쳐야 육향과 부드러움이 극대화되고, 등심 같은 경우는 보통 1시간 이내 정도로 숙성해야 육질이 기름이 없기 때문에 퍼지지 않고 푸석푸석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튀길 때 타 업장들보다는 약 7도에서 5도, 많게는 10도 이상 차이 나는 온도로 튀기고 있고요. 높지 않은 온도로 튀겨야 열 전달이 급속도로 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전달이 되면서 타지 않고 익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저온에서 튀기고 있고, 그 온도는 158도에서 163도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타동의 재료를 1시간 이상 강한 불과 간장으로 졸여서 재료의 잡내와 돼지고기의 특유의 안 좋은 향을 잡고,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의 숙성 시간을 거쳐서 고기의 부드러움을 극대화한 다음에 제가열을 통해서 식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팬에 껍질부터 구워서 돼지 기름을 뺀 후에 그 기름에 나머지 살코기를 튀기듯이 구워내는 게 저희의 핵심 포인트고요. 연근, 단호박, 가지, 꽈리고추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메인 재료로 새우 2마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풍미를 올리기 위해서 온센타마고라고 하는 술안을 추가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텐동을 튀길 때에 꼭 지키는 팁은 고로무라고 하는 튀김 반죽을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튀길 때만 원물을 담가서 차가운 반죽에서 바로 뜨거운 튀김기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온도의 극명한 변화를 통해서 더 바삭하고 수분을 많이 날린 형태의 퀄리티가 좋은 텐동을 튀겨낼 수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는 한 가지 품종의 쌀을 사용하고 블렌딩하거나 섞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햅쌀을 위주로 최대한 밥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또한 밥을 짓기 전에 최소 1시간 이상 차가운 물에 불린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물에 불려진 쌀이 뜨겁게 쪄질 때 가장 폭발력이 강하게 팽창하기 때문에 가장 맛있는 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어진 밥이 30분이 넘어가면 팽창된 쌀이 꺼지면서 오히려 퀄리티는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밥을 사용하는 것을 자신이 있다면 이 조리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입점한 온라인 플랫폼은 네이버 플레이스, 카카오맵, 구글 이렇게 3가지 종류입니다. 기본적으로 덮밥, 돈부리는 만들자마자 드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기 때문에 배달은 현재 운영하지 않고 홀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약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네이버, 구글, 카카오 이 3가지 모두 다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이버는 아무래도 가장 대중적이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게 매장의 기본된 정보를 노출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고, 카카오맵은 별점에 대해서 업체를 통해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리뷰의 전달성이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3번째로 구글은 네이버에도 노출이 되고 카카오에도 노출이 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정보들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확장성을 위해서는 구글을 꼭 사용하셔야 된다고 추천드립니다. 매장 오픈 3일 전에 직접 나가서 매장에서 식사를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드 제품의 쿠폰을 나누어 드리는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매우 좋았고, 손님과의 신뢰도가 저는 정말 중요한데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첫걸음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피스 상권에서는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손님과의 컨택 시점이 많지는 않은데 시작 전에 그렇게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여유롭게 컨택할 수 있는 시간이 유일하기 때문에 회사 상권에서는 특히나 저는 오프라인 쿠폰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 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 보증재단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요. 각각의 기준에 맞게 대출 혹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튀김기는 린나인 600 도시가스로 연결된 튀김기를 사용하고 있고, 온도의 일정함과 내구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온기는 조지루시 브랜드 보온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미 일본에서 워낙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의 보온기에서는 조지루시가 애플과 같은 브랜드입니다. 보온성이 뛰어나고 온도 유지의 일정함을 따라올 수 있는 브랜드가 없고 단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는 내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창업이란 신뢰입니다. 그 이유는 창업의 주 인원이 되는 고객, 그리고 직원, 이렇게 3자의 구도에서 신뢰가 없이는 창업을 성공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창업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저는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진심과 정열 그리고 열정을 갖고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창업에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동네 CEO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창업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우리 동네 CEO 앱을 확인하세요.